네,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또 이번 주 시장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훈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월요일 아침 저와 시작하시죠. 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방금 뉴스에서 보듯이 현재 호재와 악재가 모두 있는 시장입니다. 자, 우선은 미중 무역 전쟁, 주말에도 그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중국의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홍콩과 대만에 대한 그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미국은 좀 빠져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주말에 또 오랜만에 나와서 핵 무력 관련된 카드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 협상 카드가 그 무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벼랑 끝 전술을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미국에 던져놓고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북한이 좀 한 단계 더 앞서 그리고 좀 우위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한 문제가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거는 그 공개 방송과 강의를 통해서도 유튜브에 MBN골드 공식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는데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최대 핵심 목표가 재선입니다. 재선. 네, 재선을 바라봤을 때 북한의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북 제재를 좀 일부 풀어주고 북한에 일단은 그 올해까지는 북한에 한 발 물러서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와 그다음에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절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초기 대응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하에 지지율이 흔들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위시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증시의 상승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폭락을 시킨다면 재선은 물 건너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재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이후나 내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업종으로 저희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안에서 관심 둘 만한 업종은 뭐가 있나요? 네, 먼저 지수가 일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을 조정을 받는다면? 네,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지수가 이제 오늘은 오전에 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좀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저는 그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시장에.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그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도 보면은 항상 이제 이유를 붙여가면서 증시 그리고 그 종목의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바로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특히 뭐 진단키트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상승을 했고 돌아가면서 급등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수 조정 시의 바이오주들이 단기 급등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바이오준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 뭐가 네.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광동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근데 광동제약이 제가 이거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서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정해서 우리 이제 작가님한테 이걸 광동제약을 드렸는데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리가 좋고 개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도 좀 드렸어요, 장중에. 그리고 광동제약을 선정을 했는데 한번 또 오늘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아침 시가에 좀 상당히 많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네, 뭐 일단은 자리가 워낙 좋아서 골랐는데 그 이유가 먼저 있고요. 네. 먼저 재료가 엄청나게 강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제가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넥스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이번에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더더욱더 파트너로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바이넥스가 광동제약 지분을 2.86%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신사업에 대한 그런 지금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상당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 자, 보시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5월 12일 날 나온 재료예요. 5월 12일 날 나온 재료인데 제가 이런 재료 나오고선 이렇게 급등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매집 분봉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매일 장본담요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고캠바이오도 제가 이제 매장남에서 소개해드릴 때 이거 매집분봉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료가 뜬 다음에 갭으로 띄워요. 띄운 다음에 개인들이 일단은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같이 따라붙었던 단타 매물들도 이제 아침에 샀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충분히 매물을 밑에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시키는데 알테오젠도 똑같아요. 알테오젠도 제가 매일 장본담요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전부 다 매집분봉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알테오젠도 이거예요, 여기. 이게 매집분봉이거든요. 이거. 그죠? 이 매집분봉 기술 이전 재료가 나온 다음에 갭으로 띄워서 밑에서 물량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급등을 시키는 건데 알테오젠도 이 매집분봉 나온 다음에 거의 뭐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광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매집분봉이 나오냐면 재료가 뻔하게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갭으로 그러니까 개인들도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량을 충분히 잡았다가 다시 재급등시키는 건데 광동제약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바로 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잡으실 때 자 보시면 지금 시간에인데요. 시간에니까 상한가예요. 10%가 상한가죠. 현재는 이제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종가로 잡아서
이제 그 넘겼어요. 이제 하지만 오늘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 위에서 한 10에서 20% 사이에 갭 급등 출발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잡지는 마세요. 제가 어차피 또 이제 네. 한 종목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잡지 마시고 만약에 보합으로 시작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갭으로 크게 뜨면은 이거 잡지 마세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일단은 7,2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광동제약을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수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신 뭐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관심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관심 업종으로 저는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을 네.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섹터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는 실적이에요, 실적. 네. 그냥 단순히 테마나 아니면은 뭐 어떤 종목이 코로나로 묶였더라 이런 그 기대감만 단순하게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트렌드가 지나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50이나 85 같은 경우에 이제는 못 간다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종도 다 같이.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처음 그 이슈가 된 이후에 저점 4,000원에서 14,000원까지 거의 뭐 몇백 프로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시세가 다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8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초창기에는 좀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시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해요. 처음에는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가시적인 뭐 실적이나 성과, 수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시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또 실망해서 손절하면은 기술적인 수급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어요. 단기 반등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매일 장본담녀에서 KM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KM.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KM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뭐 톱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것도 매일 장본남녀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가요. 이렇게 똑같은 코로나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은 이미 다 폭락했고 어떤 종목들은 가는 이유는 딱 하나 기준점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그 이태원발 코로나는 지금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발생했었던 코로나가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를 냈던 코로나 G라고 지금 코로나가 3종의 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확산의 어떤 그 부분도 있어요. 우려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개인들이 안 볼 때 역발상 투자를 하자라고 보면서 본격적인 실적은 2분기에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이제는 뭐 실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뭐 일단은 제가 톱텍하고 KM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그 수익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정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 멸균, 공간 멸균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 격리 환자와 의료진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병실을 또 만드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도 정부 수주를 받아서 만들었던 그런 실력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메르스 때와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한 3배에서 5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우정바이오는 치료제 이런 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래, 뭐, 많이 올랐으면은 제가 당연히 그 매일 정보담요에서 말씀 안 드리겠죠?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하게
그 매물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분당 쪽도 그렇고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정바이오에서 다 멸균을 했습니다. 지금 조달청과 이쪽에서도 정부 수주 받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수주는 4월 달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4월 달은 4, 5, 6, 2분기 실적 아닙니까? 2분기 실적은 여러분들 당연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봐야 되고 지금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종가인 8,0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동제약에 이어 우정바이오까지 저희가 가격 전략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 업종, 관심 종목 모두 짚어봤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